피로 물든 국기, 권력의 광기와 국민의 절규. 한때 평화롭고 정의로웠던 나라. 그러나 어느 날 권력을 탐한 소수가 헌법을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기 시작한다. 언론은 침묵하고 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며 거리엔 군화 소리만이 울려 퍼진다. 이 단편 다큐 드라마는 한 가족의 시선을 통해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주인공 지우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친구의 실종과 아버지의 체포를 계기로 국가의 어두운 실체를 마주하게 된다. 그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저항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다. 이 작품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다. 권력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을 때 국가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15분 동안 관객은 숨 쉴 틈 없이 몰입하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 전제가 무너졌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조명한다. 한 평범한 청년 지우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민주주의의 이상을 꿈꾼다. 하지만 어느 날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모든 시민의 자유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언론은 검열되고 SNS는 감시당하며 거리의 시위는 무자비하게 진압된다. 지훈의 친구 수연은 시위 도중 실종되고 지훈의 아버지는 정부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지훈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의 내부 문서를 입수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 통제 실험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는 이를 폭로하려 하지만 곧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혀 체포된다. 영상은 지훈이 남긴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에게 경고를 남기며 끝난다. 국가는 국민의 피로 세워진다. 그 피를 권력이 마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괴물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 시놉시스는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경고다. 15분 동안 관객은 숨막히는 전개 속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2025년 10월 18일 서울 새벽 4시 37분 첫 번째 방송 통제령이 내려졌다. 그날 모든 뉴스는 하나의 목소리만을 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조치 속에서 사라진 것은 안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지훈, 24세, 정치학과 4학년. 그는 늘 질문했다. 왜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가? 수연, 23세, 사회운동가이자 지훈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녀는 거리에서 외쳤다. 국민이 침묵하면 국가는 괴물이 된다. 그리고 그날 밤 수연은 사라졌다. 정호, 52세, 전직 기자. 그는 진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제 죄가 되었다. 지훈은 그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선택했다. 침묵하지 않기로. 그 대가가 무엇이든. 이것은 한 청년의 이야기이자 한 나라의 붕괴를 기록한 첫 번째 장이다. 진실은 늘 어딘가에 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불타오를 것인가. 지훈은 수연의 실종 이후 정부의 통제 시스템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국민을 분류하고 조작하고 제거하는 국가적 정화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인 이들이 있었다. 불꽃이라 불리는 비밀 네트워크.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괴물의 먹잇감이다. 지훈은 결심했다. 정부의 실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국가 반역자. 그의 얼굴은 전광판에 떠오르고 그의 가족은 인질이 되었다. 진실을 말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잔혹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긴다.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은 당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친구는 사라졌고
가족은 끌려갔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그 자체로 무기라는 것을.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 그들이 지워버리려 했던 것, 그것이 지금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한다. 국가는 국민을 분류했다. 수능자, 의심자, 위협자. 그리고 위협자는 사라졌다. 그 순간 모든 경고등이 켜졌다. 도시는 마비되고 전광판에는 내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이 침묵하면 다음은 당신입니다. 권력은 흔들렸다. 하지만 흔들린 권력은 더 잔혹해진다. 나는 끝내 잡혔다. 내 이름은 지워지고 내 존재는 삭제되었다.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은 당신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피로 세워진다. 그 피를 권력이 마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괴물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모든 국민의 경고다. 모든 것이 들켰다. 그가 숨겨온 진실, 그가 전하려 했던 기록, 그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 국가는 움직였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냥을 시작했다.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파일을 전송하려 한다. 화면에는 전송 중 87%라는 문구가 뜬다. 그는 알았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진실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들이 잊었다면 우리가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화면 전송 완료. 파일은 시민 네트워크 불꽃으로 전달된다. 동시에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그 순간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은 당신입니다. 시민들 사이에 혼란과 분노가 번진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일부는 거리로 나선다. 정부는 가짜 뉴스라며 방송을 내보내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도시는 흔들렸다. 국가는 흔들렸다. 그리고 국민은 깨어났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스마트폰을 든 손마다 지훈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진실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외침은 이제 수천 개의 입에서 울려 퍼졌다. 국가는 흔들렸다. 권력은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국민이 깨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진실은 묻혔고 목소리는 끊겼고 희망은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다. 그날 국민은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리로 나왔고 그들은 외쳤다. 우리는 잊지 않았다. 지훈의 영상은 더 이상 하나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도시를, 사람을, 마음을 태웠다. 권력은 처음으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잊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배운다. 국가는 권력이 아니라 기억과 책임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우리가 지켜낸 진실, 우리가 되찾은 희망,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나라.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진실을 다시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잊지 않았다. 그날의 침묵, 그날의 외침, 그리고 그날의 희생. 국가는 무너졌지만 국민은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남고 다음 세대의 입에서 다시 피어난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다. 국가는 국민의 눈물이다. 국가는 국민의 희망이다. 엄마, 이제 괴물은 없지?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시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긴 밤을 지나왔다. 침묵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그리고 싸움의 시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우리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무너졌지만 국민은 무너지지 않았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았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의 눈물이다.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다. 국가는 국민의 희망이다.